정부 3.0 시대,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을 디자인하라.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혹시 목욕을 하던 중 샴푸를 쓰려다가 펌프를 잘못 눌러 린스를 쓴 적이 없으신가요? 대부분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왜 우리는 샴푸와 린스를 자주 혼동하게 될까요? 두 개의 용기 중 하나는 샴푸이고 하나는 린스인데요. 이렇게 대부분의 샴푸, 린스, 바디워시 등의 목욕용품은 비슷한 크기, 비슷한 모양, 비슷한 색상의 용기에 보기 좋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샴푸임을 알리는 정보는 브랜드 로고와 비교해 볼 때 아주 작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흔하디 흔한 욕실용품들 대부분이 이렇다는 점은 우리가 공급자 중심의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치명적이지 않아서 문제점을 감지하지 못하고 불편한 상황에 적응하면서 용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럼 비슷한 관점에서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분은 스스로 얼마나 충분히 수요자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시간을 통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외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례와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도입 절차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적용된 국내외 사례를 통해 기존 서비스 혁신 방법과의 차별점과 효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공공서비스 디자인 도입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국내외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례. 먼저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개념을 알아보기 전에 서비스 디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디자인하는가에 따라 디자인을 분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제품을 만드는 것이라면 제품 디자인이라고 하고 시각물을 만드는 것이라면 시각 디자인이라고 하는 등 포장 디자인, 환경 디자인 등으로 구분해 왔는데요. 이와 같은 기준으로 보자면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디자인한다라는 어떤 생명보험사의 광고 문구를 기억하시나요? 사회 곳곳에 디자인이라는 용어는 이미 너무나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침대가 과학이 아니듯이 보험을 학제적 의미에서 디자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죠. 어떤 서비스를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서비스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학제적 영역으로서 서비스 디자인을 말할 때 이 용어는 그냥 서비스를 만든다는 것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을 갖춘 어떤 것을 의미하는데요. 인생을 디자인한다라고 말할 때의 디자인과 제품 디자인에서의 디자인이 서로 다른 것을 뜻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독특한 디자인 방법을 통해 개발할 때 그것을 서비스 디자인이라 말합니다. 그럼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를 구상해서 전달하는 과정 전반에 디자인적 사고를 적용함으로써 수요자의 욕구를 포착하고 행동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예쁘게 그리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공공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공공정책을 기획하고 공공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하죠. 디자인을 스타일링이나 무언가 예쁘게 꾸미기 정도로 보는 시각으로 볼 때 이는 상당히 낯선 개념입니다. 공공디자인이라는 말을 익숙하게 접하게 된 것도 불과 10년쯤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까지의 공공디자인이 간판, 지역 캐릭터, 공공건축, 환경시설물 등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해 본다면 공공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생소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이 공공 영역에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이 서비스 디자인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2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서비스 혁신을 이루기 위한 실용적 학문 영역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서비스 디자인은 어디에 활용될까요? 서비스 디자인은 제조나 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는 방법으로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는 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영역에서도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고려되고 있는데요. 그 방법으로 서비스 디자인이 주목받고 있죠. 그럼 기존의 서비스 혁신 방법과 서비스 디자인의 차별점은 무엇일까요? SSME로 총칭되는 서비스 혁신을 다루는 기존의 다른 분야의 학문들은 대부분 생산성과 효율성, 품질 향상이라는 생산력 중심의 혁신, 즉 공급자 중심의 혁신 방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서비스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서비스화 경향에서 요구되는 수요자의 니즈를 토대로 혁신을 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해외와 국내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디자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해외 사례로 네덜란드 티풀존에 대한 공공 서비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티풀존은 네덜란드 내에 법적으로 허락된 매춘 지역이었는데요. 티풀존의 운영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었던 재정 낭비를 절감할 방안을 찾고 동시에 이 여성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성이 더 이상 매춘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었죠. 디자인팀은 먼저 이 지역을 대상으로 2달 동안 문제인식을 위한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합법적 매춘부와 관련된 이해관계자 조사를 통해 경찰, 병원 등이 매춘부들과는 사회적으로 깊이 관계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케어를 하는 사람들도 매춘부와 인간적인 관계성이 낮고 관계되어 있다고 해도 관심이 낮다는 점을 알게 되었죠. 이러한 현실 때문에 당사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다시 매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터치포인트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끝에 해결책을 찾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매춘을 제공하고 있는 당사자를 중심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화를 위한 아이디어가 창출될 수 있는 창조 모임을 조직하고 매춘녀 1인당 1명의 케어가 연결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사회로 돌아가기까지의 여정을 도우미가 함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시작 단계에서 매춘부에게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은지, 그것이 아니라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것인지 등의 변화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이 변화를 지속하게 하는 강한 동력이 되면서 이들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서비스 디자이너들은 다른 도시의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들 외에도 중독된 여성, 경비원, 정치가 등 다양한 주변의 이해관계자들과도 협업을 시도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매춘부들이 새로운 직업을 찾아 점차 티풀존을 떠나게 되면서 티풀존은 폐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티풀존의 치안 유지 등을 위해 투입되었던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2011년에는 상담센터인 레벤스 크라프트가 티풀존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이 마약과 매춘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인생 설계를 하도록 도우며 구직 기회, 의료 지원과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성들이 약물 남용으로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건강, 독립, 교육과 관계 개선 등을 도와주고 있으며 육체적, 사회적 해독에 도전하고 마약이나 매춘 없이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벤스 크라프트에서는 서로 작은 성공의 경험과 열의를 증진시키는 칭찬 시스템을 통해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시스템은 학습 환경을 다시 접할 수 있게 하는 교육 시스템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여성들이 자신감을 향상하고
조금씩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We are here at the Tippel zone in Eindhoven, and it used to be the area where the prostitutes would be working, and it was a protected zone. There was a security service going around, making sure that there was not so much aggression against the women. 2001년 에인트호번시는 이 우범 지역을 서비스 디자인으로 변화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 프로젝트의 중심에 마거 교수가 있었다. 서비스 디자인의 결과 2012년 티플존은 완전히 철거됐고 성매매 여성은 대부분 이곳을 떠났다. 풀 수 없을 것 같았던 사회 문제를 서비스 디자인이 해결해냈다. The fact that we see nothing here is the success of the project, because in 2011, 2012, everything was taken away. There was only 3 women left that were still in prostitution, and all the other women had left the Tippel zone and had started either to go into detox, they had started to do educational programs, they had changed their life. So that is interesting about service design. Sometimes seeing nothing is a big success, and this is, seeing nothing as a big success. 다음 국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을 통한 위급 환자 단계별 긴급 서비스 개선 사례인데요. 재난의 최초 접점인 119는 구급과 관련된 출동 건수와 이송 인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신고 접수 후에도 2회 이상 동일 번호로 재확인을 위해 신고하는 건수가 약 31만 건에 달하고 있죠. 이는 시민들이 신고를 한 후에도 초조함 속에서 조치를 기다리며 불안감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119 구급 출동과 이송 인원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일까 찾던 중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민 디자인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사고의 순간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온다. 뜻하지 않게 건물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남자. 비상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자 119에 구조 요청을 하게 됐다. 네, 119입니다. 지금 엘리베이터 갇혔는데 좀 빨리 좀 와주실래요? 엘리베이터 갇힌 구조 출동입니다. 구조대 및 복구부대 구조국 출동. 일단 구조 요청이 들어오면 119 구급대원들과 응급구조사 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응급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결정적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잠시도 지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사고 현장에 있다. 응급 상황에 놓인 당사자에겐 구조를 기다리는 1분 1초도 길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바로 이 같은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위급 환자 단계별 긴급 서비스다. 위급 환자 단계별 긴급 서비스는 과거 응급 환자를 그저 긴급하게 이송하는 것만이 전부였던 119 응급 서비스에 실제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서비스 디자인 개념을 접목시킨 것이다. 분석 결과 현재 응급체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구급대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과 장난 전화로 인한 응급 환자의 신고 대기 문제, 또 심하게 흔들리는 차체 등이 그것이다. 이제 붉은색이 문제점이고 푸른색이 그거에 대한 해결한 방향이에요. 수요자와 구급대원들의 심리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향후 보다 현실적인 개선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제 입장만 내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신고자와 환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분들이 심정이 어떤지를 저희가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리서치의 어떤 문제점이든가 혹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는 문자 서비스, 현재 출동해서 어디에 위치해 있다, 그다음에 몇 분에 도착을 할 거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출발을 했다 등등의 상세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게끔 해주는 정보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2014년 국민디자인단은 환자와 보호자 등 구급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즉 구급대원에 대한 심층 면담과 관찰 등 서비스 디자인 리서치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 처한 서비스 이용자들은 무엇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중요한 점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위기에 처하게 된 시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기 위해 차량 출동 여부, 도착 시간, 현재 위치 확인 서비스와 응급처치 행동 매뉴얼을 제공하고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을 위한 도착 예정 알림 문자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긴급 차량 길터주기 홍보를 위해 교차로 바닥 경고신호 등 도입과 대중교통수단의 길터주기 홍보물 부착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게 됐고 앞으로 이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2.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도입 절차. 이번에는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도입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요? 먼저 정책 과정에서 디자인은 언제 개입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지금부터 살펴볼 사례는 중반부와 후반부가 아닌 정책 과정의 초반부에 수요자 중심으로 문제 정의를 해야 할 필요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덴마크의 한 작은 지자체에서는 예기치 못하게 공공수영장 이용객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들은 수영장 시설을 방문해 둘러본 후 건물 시설이 낙후된 것이 사람들이 이곳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이유라고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건축가를 고용해 이 건물을 고쳐 쓸 수 있는지,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할지를 의논한 후 새 건물의 디자인을 주문하게 됩니다. 두어 달 뒤 새 건축물의 조감도를 기다리는 공무원들과의 미팅에서 디자이너는 전혀 다른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수영장이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버스 시간표에 있어요. 작년에 30분씩 옮겨진 버스 운행 시간으로 인해 수영 후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기 애매해진 사람들이 수영장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것이 방문객이 줄어든 원인입니다. 라고 말이죠. 만약 공무원들의 생각대로 수영장 재건축만을 진행했다면 상당한 재정과 시간이 든 반면 여전히 수영장 이용자는 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초기 기획 단계의 디자인 방법으로 수요자의 욕구를 고려해 정책을 구상하는 것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위한 적절한 방법이며 비용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정부 정책을 만들 때 공무원들이 정책을 만들고 다 기획을 해가지고 끝에 가서 정책이 구체화되면 공청회 이런 걸 통해서 사용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문제의 제기, 우리가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사용자의 니즈부터, 사용자의 수요부터, 요구부터 찾아나가는 이 프로세스를 정부의 하나의 일관된 정책을 형성시키는 프로세스로 이제 반영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 하나의 패러다임 큰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공공 분야의 서비스 디자인은 어떤 절차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화면에 보시는 내용은 서비스 디자인의 적용 단계와 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여기서 서비스 디자인은 크게 교육을 통한 이해와 실행 2단계로 적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 서비스 디자인을 이해하기 위한 단계로 조직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기에 앞서 내부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특강, 세미나, 워크숍과 같은 학습 활동을 시도하게 되는데요.
공공서비스의 설계자는 이러한 학습 활동을 통해 서비스 디자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론과 사례들을 접하면서 수요자 중심 정책 개발의 도입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인식하게 됩니다. 특히 교육뿐 아니라 참여형 워킹그룹에서 실제로 활동하며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기대 효과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워킹그룹이란 서비스 디자인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의 실험과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비스 디자인 워킹그룹의 대표적 운영 사례로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정부 3.0 국민 디자인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4년부터 행정자치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 협력해서 공공서비스 디자인 방법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공정책을 설계하는 참여형 정책기획 모델인 국민디자인단을 운영 중입니다. 2015년까지 중앙부처와 전국 시도, 시군구가 주관하는 250여 개의 사업 주제에 국민디자인단의 이름으로 1,300명 이상이 참여했죠. 국민디자인단은 7명 내외로 구성된 각 팀이 각 기관의 현안에 대해서 약 2달여의 기간 동안 현장조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다양한 조사와 회의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수요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해결책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이때 담당 공무원은 새로 구상된 내용을 구체화해 사업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2단계는 서비스 디자인을 실행하는 단계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신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전문 역량과 경험을 갖춘 서비스 디자인 기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게 됩니다. 1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국민 디자인과 같은 워킹그룹 운영 방식은 대부분 참여자들의 몇 차례의 현장 방문과 미팅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투입 시간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본격적인 리서치로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다양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데는 적당한 방법이 아니죠. 국민디자인단 활동은 다양한 새로운 시각, 특히 수요자의 눈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는 필요성과 새로운 방법 활용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디자인으로 새로운 관점의 문제 정의와 그에 적합한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한다면 본격적으로 서비스 디자인 전문가들이 관여해 현장 리서치와 문제 분석 등 고도로 전문화된 디자인 역량이 발휘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 방법론과 수행 경험을 갖춘 서비스 디자인 기업의 과제 수행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이는 충분한 경험과 적합한 역량을 갖춘 서비스 디자인 전문기관에게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방식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 용역 단계에서 개발된 결과는 우선 시범 사업의 형태로 시험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적정성을 검증하고 표준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정교화하며 이를 확산 적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1단계에서 2단계로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해 이행할 때 비로소 공공부문의 서비스 디자인이 적용되는 본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는 권고사항일 뿐 절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으며 절차가 성과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죠. 좋은 파트너를 만났고 명확한 목표를 그렸다면 서비스 디자인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의 세계로 가는 여정에 바른 지침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의 경험 가치를 혁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가 추구하는 혁신 목표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비스 디자인은 협업에 의한 창조를 통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서비스 디자인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산출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데요. 여기에는 해당 서비스와 직접 연관된 분야 이외 분야의 전문가도 함께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이 고려된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셋째, 서비스 디자인은 실현 가능성이 큰 해결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기존의 기획 방법은 수요자가 정책에 실제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하지 않고 계획되고 실행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 소모의 재앙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요. 이와 달리 서비스 디자인은 처음부터 수요자뿐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업을 통해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의 실제적인 사정이 고려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큰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획 단계에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이를 근거로 계획하고 실행할 때 구상 단계에서 기존보다 다소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책 홍보와 집행 단계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비용 효과를 높이고 정책 목표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제공자 및 수요자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디자인단이 운영될 당시 초기에는 정책이 불만이 많던 서비스 수요자들이 서비스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공무원들의 애로와 노력 등을 알게 된 후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었죠. 다시 말해 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할 때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비스 개발 과정을 거치며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게 되고 상호 신뢰가 향상됨으로써 이를 통해 개발된 서비스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선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울러 공공정책과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기반 단계에서부터 공급자인 정부 중심에서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공공서비스 분야는 시장 경쟁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공직자들 스스로가 혁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공급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샴푸와 린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단순한 생활용품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전문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봅시다. 머리를 감는 와중에도 샴푸와 린스를 가려낼 수 있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은 디자이너 성정기 씨의 작품으로 샴푸와 린스 용기입니다. 그는 눈을 감고서 샴푸와 린스 용기를 구분하지 못해 실수했던 경험을 살려서 각각 세로움과 가로움을 낸 샴푸와 린스 용기를 디자인했는데요. 이는 시각장애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07년 독일 레드닷 컨셉 어워드의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디자인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일상생활 속의 불편사항을 민감하게 감지해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디자인은 이러한 대안을 갖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해 다양한 사용자의 불편함까지 고려한 좋은 디자인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가치를 주고 일반 사용자에게는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하는 등 결과적으로 사회 전반의 위화감을 낮추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따라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면 디자이너는 뛰어난 민감성과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공서비스 디자인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만들고 기대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러한 디자이너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주요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 자체나 서비스를 구성하는 요소를 독특한 디자인 방법을 통해 개발하는 것을 말하며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서비스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통합적으로 기획해 개발함으로써 공공 분야를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공공 디자인은 공급자 중심의 혁신 방법을 추구하고 있는 데 반해 서비스 디자인은
상대적으로 사용자의 서비스 경험에 집중하는 방법으로 수요자의 니즈를 토대로 혁신을 추구합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의 도입 절차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서비스 디자인을 실행을 통해 이해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본격적으로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공공서비스 디자인을 도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서비스 디자인은 고객의 경험 가치를 혁신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공공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며 둘째, 서비스 디자인은 협업에 의한 창조를 통해 복잡한 문제 해결을 달성할 수 있게끔 돕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디자인은 실현 가능성이 큰 해결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서비스 디자인을 통해 제공자와 수요자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성 구축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공서비스 디자인은 무엇인가요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